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불교계도 5월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법회를 잇따라 봉행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기획보도 세계의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서구권 국가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BBS 불교방송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개국 당시부터 큰 인기를 모아온 라디오 드라마 고승열전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동영상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BBS 뉴스의 연중 기획보도 불자열전. 오늘은 스포츠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체육인 불자연합회 문홍식 회장을 만나봅니다. 청년 일자리가 국정의 최대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국토교통 부문에서 앞으로 4년간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무소유 법정 스님의 입적 8주기를 맞아 스님이 남긴 미발표 원고가 책으로 엮여 나오고 유품들도 한 권의 사진집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기념 행사가 열린 가운데 불교계도 5월 민주영령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법회를 잇따라 봉행했습니다. 광주 BBS 김종범 기자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청아한 노랫소리가 법당 가득 울려 퍼집니다. 참석자들은 38년 전 참혹했던 그날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감회해졌습니다. 5.18 민주항쟁 38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법회가 지난 18일 광주 원각사에서 봉행됐습니다. 광주 전남 불교 NGO 연대 주관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5.18 희생자 유족과 불교단체 관계자 등이 동참해 민주영령 희생자들의 뜻을 기렸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은 야만적인 군부 쿠데타 세력이 맞서 이 땅의 자유, 민주,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의로운 항쟁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추모 법문에서 꽁꽁 얼어붙었던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찾아오고 있다며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남북 통일의 새날로 승화시켜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어쩌면 부처님이 전쟁 한복판에 인내와 관용과 평화의 정신으로 앉아있듯이 아마 광주 시민들도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또는 뭐 거의 본능적인 이런 심성, 심정 그런 정신들이 표출되어진 것이 그 표현이었고 그 몸짓이지 않을까.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고불총림 백양사에서도 5.18 희생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법회는 주지 토진 스님을 비롯한 백양사 대중 스님들과 신도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시작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이어 추모 법문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양사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고불총림 방장 지선 스님의 뜻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매년 5.18 기념일에 맞춰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도하고 광주는 부처님 오신 날 되면 5.18 희생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침울하고 그리고 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런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과 그 아픔을 함께하고자 배양사에서 방장스님 지시로 매년 5.18 법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지난 17일 국립 5.18 민주묘지와 망월동 구묘역에서 추모 기도회를 봉행했습니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5.18 당시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전남 지부장으로 계엄군에 맞서 항거하다 희생된 고 김동수 열사에 대한 추모제가 열사의 모교인 조선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BBS 뉴스 김종범입니다. 순천 불교사업연합회는 순천 조례호수공원 수상무대에서 4부대 중이 동참한 가운데 순천 연등회를 봉행했습니다.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1부 봉축법요식, 2부 제등행렬, 3부 대동마당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법요식을 마친 4부대중은 연등을 들고 호수공원 둘레길을 돌며 제등 행렬을 펼쳤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이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4부대 중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했습니다. 법요식은 3기 의례와 반야심경 봉독, 봉축사, 축사, 법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아기 부처님의 몸을 씻기는 관욕의식을 통해 업장에 때를 씻고 깨끗하고 맑은 생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울산경찰이 시민의 경찰로 거듭나 불의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신념으로 부패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미국과 캐나다 등 불교권 국가가 아닌 곳에서도 부처님의 뜻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마련한 기획보도 세계의 부처님 오신 날,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서구권 국가에서 열리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I'm pleased to join you in celebrating Vesak, a day that is sacred for millions of Buddhists around the world. Buddhists and non-Buddhists alike can reflect on his life and draw inspiration from his teachings. 지난 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웨삭데이 행사 현장.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직접 연단에 올라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유엔은 지난 1999년 음력 4월 15일을 유엔 웨삭데이로 지정한 이후 20여 년 가까이 유엔 본부와 전 세계 유엔 산하기관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각 유엔 대사들이 한마디씩 부처님 오신 날 메시지를 전하는데 러시아 대사가 부처님 오신 날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또 노르웨이 대사가 또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는 걸 보고 정말로 이제 그 많은 그 여러 국가에서 이런 그 부처님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중요시 여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서구권 국가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공식적으로 국경일로 지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티베트 스님들을 중심으로 한 부디스트 페스티벌이 지난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도 홈페이지를 통해 환영의 말을 남길 만큼 밴쿠버 부디스트 페스티벌에 대한 관심은 높습니다. 불교의 인기는 오세아니아 대륙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브리즈번에서는 매년 5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행사 BBDF가 펼쳐집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20만 명 가까운 많은 방문객들이 찾으면서 호주 내 인기 문화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한국불교종단의 노력도 눈에 띕니다. 조계종 미 동부 해외 특별교구는 지난 6일 뉴욕 맨하튼 유니언 스퀘어에서 국제 봉축 법요식과 제등 행렬 행사를 갖고 부처님 오신 날의 뜻을 미국 땅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둔 이번 주말에는 각 사찰에서 특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이제 뉴욕 원각사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1부, 2부, 3부로 나눠서 합니다. 원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단히 많은 불자님들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일요일 날 동참하셔서 이런 여러 법회식도 참석을 하고.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BBS 불교 방송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방송 콘텐츠 제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개국 당시부터 큰 인기를 모아온 라디오 드라마 고승열전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동영상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28년 전 BBS 불교방송 개국과 함께 불자들에게 첫 선을 보인 고승열전. 신라시대 원효, 의상대사 등 고승들의 구도행을 라디오 드라마로 그려낸 BB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고승열전이 애니메이션으로 새롭게 태어나 또 한 번의 화제와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고승열전은 이제 듣기로만 했지만 이제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같은 경우에는 영상과 함께 이제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보다 좀 더 어떤 보는 재미에 집중을 좀 더 하시면 어떤 또 새로운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에 제공되는 애니메이션 고승열전은
근대 한국 선불교의 중흥을 이끌었던 경어 대선사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주 한 편씩 7분 정도의 동영상을 통해 경어 대선사가 전하는 가르침을 보다 쉽고 생생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도록 보다 쉽게 그리고 좀 재미나게 스님의 주요한 행장과 일화를 바탕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고승열전과 함께 BBS 불교방송이 선보이는 또 하나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해리오방입니다. 요가 전문 강사 이혜리 씨의 생동감 넘치는 진행으로 요가와 명상에 대한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도 안방에서 손쉽게 배울 수 있는 BBS만의 콘텐츠라는 평가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분들도 같이 육아에 대해서 잘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영상이 정말 재밌고 질 좋게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영상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봐주시고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니메이션 고승열전과 해리오방은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 각각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개국 28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BBS 불교방송.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 발굴과 제작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그 10번째 순서로 스포츠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체육인 불자연합회 문홍식 회장을 류기환 기자가 만났습니다. 프로골퍼 1세대로 한국 프로골프의 산 증인인 문홍식 전 한국 프로골프협 회장. 지상파 골프 전문 채널에서 해설가로도 이름을 날렸고 아직 한국 프로골프협회 골드 시니어 부문 선수로 등록돼 있는 말 그대로 뼛속까지 골프인입니다. 골프가 가지고 있는 정적인 스포츠거든요. 근데 제가 불교 또 사찰에 가면 대웅전에 가면 저도 모르게 이 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명상도 하게 되고 그렇게 보면 이 골프하고 불교하고는 굉장히 좀 크로스가 되지 않느냐. 1973년은 문 회장에게 인생의 전환점이자 가장 기억에 남는 해입니다. 그해 골프에 입문한 지 5년 만에 골프협회가 인정하는 정식 프로 선수가 됐고 평생의 반려자와 함께 불교를 처음 접했기 때문입니다. 신혼여행으로 떠난 속리산에서 눈덮인 법주사의 설경에 이끌려 무작정 사찰을 찾았던 것이 불교와 맺은 첫 인연이었습니다. 신혼여행을 제가 속리산에 있는 속리산 관광호텔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자고 나니까 눈이 내려가지고 아주 설경이 아주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법주사 사찰의 설경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럼 신혼여행 왔으니까 우리 사진이나 찍자 그래가지고 그 법주사 사찰을 가서. 문 회장은 선수로 활동할 때 운동에 전념하다 보니 계획적으로 사찰을 찾거나 꾸준히 신행 생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인근 사찰을 찾아 마음의 여유를 찾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선수 생활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3월 새로 개원한 진천 선수촌 법당은 선수들이 훈련 중에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힐링과 마음 치유의 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법당을 갖고 온 데서 접할 수 있다면 더 많이 가서 예불 드리고 또 기원도 드리고 진천 선수촌에 국가대표 선수촌에 그 법당에 가보면 이제 우리 엘리트 체육인들 선수들이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을 그런 거 심리적으로 안정감 또 거기 와서 스트레스 풀고 이렇게 하는 선수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문홍식 회장은 올해 제4대 조계종 체육인 불자연합회 회장을 맡아 스포츠 포교 활성화, 불자 체육인들의 소통 강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문 회장은 특히 스포츠를 통한 포교가 각 계층별로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동안 어린 선수들을 지원하는 꿈나무 육성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주니어 꿈나무 골프 대회를 하나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포교는 어렸을 때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꿈나무 골프 대회를 만들어서 후배 양성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문홍식 회장은 인생의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체육인 불자연합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다음은 경제 뉴스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국정 최대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국토교통 부문에서 앞으로 4년간 약 1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번에는 도로와 철도 등 SOC 건설 일자리에서 벗어나 자생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일자리 로드맵을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상 한국 경제의 근본 문제를 저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저출산 등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최근 고용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수준을 보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 부분에서 앞으로 4년간 약 1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3대 기본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지역 창업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LH, 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별로 스마트시티, 자율차, 공간정보 등 관련 스타트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철도 역사, 공항 터미널의 매장도 청년 창업 공간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가입과 함께 퇴직 공제도 강화하고 연 5천 대 수준의 영업용 택배 차량을 신규로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후 약 3만 명에 이르는 국토교통 부문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건설 근로자의 경력 관리와 임금 보장을 강화하고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등 복지 향상도 추진하겠습니다. 연 5천 대 규모의 영업용 택배 차량을 신규로 허가하고 노동강도 저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택배업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검증 과정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배심원단을 운영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소통 채널을 수시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최우선 과제로 품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뒀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는 도로와 철도 등 SOC, 사회 간접자본 관련 일자리는 제외했습니다. 다만 규모는 작더라도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가능한 한 빼놓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평생 주옥 같은 글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지만 임종을 앞두고는 말빚을 거두려 한다며 한사코 더 이상 책을 펴내지 말 것을 주문했던 법정 스님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일 텐데요. 입적 8주기를 맞아 스님이 남긴 미발표 원고가 책으로 엮여 나오고 유품들도 한 권의 사진집으로 나와 정갈했던 수행자의 메시지와 채취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구 법정, 화려한 수식 없이 비구라는 정체성 하나로 자족했던 우리 시대의 선지식. 법정 스님의 무소유의 삶과 아름다운 자취가 입적 8주기를 맞아 한 권의 책과 사진집으로 나텄습니다. 법정 스님의 사유 노트와 미발표 원고를 담은 간다 봐라는 강원도 산골에 수리산방 터를 마련하고 스님을 끝까지 시봉했던 리경 씨가 엮어냈습니다. 또 법정 스님 유품 사진집 이 밖에 무엇을 구하리는 김용관 사진작가의 작품집입니다. 간다 봐라에는 스님의 산중 일기와 임종계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분별하지 말라. 내가 살아온 것이 그것이니라. 간다 봐라. 유신 독재에 한가하던 시절 법정 스님이 몸소 겪은 심정을 표현한 시와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받은 편지도 들어있습니다. 책을 엮은 리경 씨 내외는 기존의 스님 책들이 더 이상 발간되지 못해 애석한데 이렇게라도 스님의 맑고 향기로운 기운을 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해우소에 들어갈 때 보이도록 돌려놓았다는 편말 나 있다는 스님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듯 감상을 불러일으켜줍니다. 밀짚 모자와 누비 동방아, 법복, 죽비, 그리고 손수 깎은 차시와 손수 빚은 진흙 화로 위에 무수의 주존자 등은 옛 주인을 닮아
무심한 듯 따스함과 정갈한 멋을 전해주고 아름다운 서예 작품은 감노수처럼 정법에 목마른 이들을 달래줍니다. 오고감 없는 선지식들의 생애와 가르침은 영원한 진리의 등불로 빛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채로운 문화 공연을 함께 즐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불자 모임 보리수 아래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11회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 보리수 아래에서를 주제로 보리수 아래 회원들의 시낭송과 연화원 발달장애인 부모 난타팀의 난타 공연, 조계사 사회국장 운문스님의 수화시 낭송 무대 등이 펼쳐졌습니다. 보리수 아래 공동지도법사이자 조계종 포교부장 가섭스님은 때로는 수화로 또 때로는 시 구절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자비를 전하는 보리수 아래 회원들이야말로 가장 큰 불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난 3월에 입적한 달마도의 대가 고 범주 스님의 유작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분청대장경 연구소는 통일분청대장경 조성을 위한 고 범주 스님 선화전을 오는 22일까지 강남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고 있습니다. 통일분청대장경은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아 반영구적인 분청으로 제작되며 전시회 수익금은 5천만여 자에 이르는 분청대장경 조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곳에 모셔진 작품들은 워라 큰 스님의 작품을 비롯하여 여러 큰 스님들의 작품과 얼마 전 입적하신 범주 큰 스님의 달마도 작품이 있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전시 작품은 약 150점으로 범주 스님의 다양한 달마도 작품 등을 비롯해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서예 등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충청북도 진천군이 남북 정상회담 때 회담장에 걸렸던 김중권 작가의 수목 목판화 산운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 전시회를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농다리 전시관에서 엽니다. 48개 목판에 먹물을 묻혀 찍어낸 작품 속 켜켜이 쌓인 산은 한반도를 잇는 백두대간을 형상화한 것으로 작가가 지난 2009년에 4개월간 공들여 완성했습니다. 여수시가 이순신 장군 유적지를 활용하는 생생문화재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의 올해 생생문화재 사업은 시민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진남관, 충민사, 선소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역사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이 오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진각종 총인원과 월곡동 일대에서 지역 문화축제인 진각의 이름으로 월곡을 열다 오픈 페스티벌을 실시합니다. 오픈 페스티벌은 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야시장, 희망 오프너와 월곡 달빛 거닐기 문워크 등으로 구성됐으며 성북구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앞에 붙는 불기는 불멸기원의 줄임말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해를 기준으로 정해진 겁니다. 불기의 기원은 부처님이 임멸한 해에 수행자들이 함께 모여 안거를 마친 후 한 해씩 해할인돼서 비롯됐습니다. 암송을 통해 가르침을 전하는 인도의 전통으로 인해 역사적 부처님의 탄생과 열반연도는 후대 학자들이 전기와 설화 등을 통해 추론한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법으로서의 부처님 되신 날의 역사적 출발점이 된 날로 우리들에게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